자, 이번에는 테스트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1번 문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라고 했다. 그치?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자, 방출하는 상태는 냉각할 때야. 냉각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럼 냉각하면 어떻게 돼?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되든지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되든지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 상태로 되든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되는 과정을 액화, 액체에서 고체 되는 과정을 응고,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두면 되겠지. 자, 요거 찾으라는 거네. 그치? 그래서 3번 액화랑 4번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2번 문제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흡수하는 과정은 뭐 할 때? 가열할 때다 라고 알면 돼. 그치? 그럼 위에서 반대일 거잖아.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액체에서 기체 될 때, 고체에서 기체 될 때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기억 보자. 얼음집 내벽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어떻게 돼?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온도가 상승했다. 수영장 물이 젖은 몸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는 거죠. 증발되는 거잖아.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차갑게 느껴진다. 여름에 지면에 물을 뿌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물이 증발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더라. 흡수되는 얘가 되겠네. 체온이 높을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열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체온이 내려가는 거.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안경이 뿌옇게 흐려진대. 안경이 뿌옇게 흐려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열 에너지 방출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흡수되는 거 찾으면 뭐 돼? 니은, 디귿,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 찾아주면 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얘 보면서 찾아주면 되겠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자, 3번 문제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좀 하면 돼. 외우면은 나머지 뭐 열에너지 흡수, 방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빨간색을 일단 먼저 볼 거야. 빨간색 일단 먼저 볼 거고 얘를 가열이라고 들 거야. 그리고 흡수라고 들 거고 흡수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둘게.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 될 때, 고체에서 액체 될 때, 액체에서 기체 될 때 이렇게 둘 거야. 그래서 기화, 승화, 융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냉각할 때는 열 에너지가 방출될 때고, 방출될 때는 주위 온도가 높아질 거야. 자, 그래서 F, B, D 될 거고 D가 액화, B가 응고, F가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지.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냉각할 때 주위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F, D, B, BDF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외우자. 3번에 있는 요 내용을 좀 외우자라는 거 됐죠?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물질의 상태 변화 과정에 입자 배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입자 배열 과정인데 지금 입자 배열이 규칙적인 것에서 불규칙적인 것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과정 같은 경우에 가열, 흡수 될 거고요. B 과정이 냉각, 방출 이렇게 되겠네. 자, 3번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3번 문제 내용을 이해했으면은 4번 문제도 쉬워져. A는 융해, B는 응고 과정이 될 수 있고요. AB 과정에서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상태 변할 때 물질의 질량 안 변해. 부피만 변하는 거야. A 과정에서는 입자들이 여기 A 과정
그치? A 과정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간격이 좁은 데서 멀어졌다. 입자설의 인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A와 같은 상태 변화는 드라이 아이스에도 관측할 수 있다. 드라이 아이스 고체에서 기체로의 상태 변화. B 과정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된다. 맞지? 자, 1번 봐. A가 융해라고 했잖아. 융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융해. 융해가 뭐야? 고체에서 액체 되는 거지. 그리고 B는 응고 과정이야.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A랑 B 보면 상태 변화에서 얘 다 틀린 건 아니야. 지금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보면은 고체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둘 다 어떤 과정? 승화 과정이다 라고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 4번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기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이다 라고 알면 돼.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없을 거다라고 알면 되겠다. 됐죠? 자, 5번 문제. 동일한 종류의 캔 음료를 각각 마른 휴지와 에탄올을 묻힌 휴지로 감싼 뒤 휴지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부채질하는 실험이다. 마른 휴지니까 말라 있으니까 변화가 없을 거고 에탄올에 적신 휴지니까 에탄올이 뭐한다? 증발을 하겠지. 에탄올이 증발을 할 거야.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증발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주위 온도가 낮아지겠지. 자, 그래서 에탄올에 묻은 휴지로 감싼 캔 음료의 온도가 더 차워진다. 열 에너지 흡수해서 주위 온도가 낮아지니까 캔 음료의 온도가 더 낮아진다. 맞고요. 에탄올은 상태 변화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열 에너지 흡수한다. 맞지? 상태 변화 과정에서 에탄올을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이 변한다. 그치? 입자 배열들이 변했단 말이야. 촘촘했다가 좀 더 간격이 넓어지는 기체 상태로 변했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 되겠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자, 6번 문제를 볼 겁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얘는 물이다. 그지? 물의 상태 변화. 그래서 얘가 고체고요, 얘가 액체고요, 얘가 기체예요. 자, 그래서 가 과정이 융해, 나 과정이 응고, 다 과정이 기화, 라 과정이 액화, 그리고 마가 바는 승화인데 그냥 상태 표시해주면 돼. 그지?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인데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거고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두면 돼. 자, 그러면 봐요. 가 뭐다? 융해열 흡수 이렇게 되겠지. 융해열 흡수 될 거고 나는 응고열 방출 되겠다. 응고열 방출. 다는 기화열 흡수 맞죠? 라는 액화열 방출 돼야 되지. 그리고 마는 승화열 흡수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상태 변화 그리고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됐지? 자, 7번 문제. 다음 중 가에서 바 상태 변화에 대한 예시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위에 가나 다라 마 바에 대한 것들 잘 봐야 되겠다. 그치? 자, 나 물어서 나는 응고야. 그치? 응고열 방출. 액체 파라핀에 손을 놓는다. 그러면 액체 파라핀이 뭐 응고가 되면서 따뜻해지는 거야.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다는 기화잖아. 그치?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흡수하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젖은 잔디를 벽면에 설치했다. 그러면 젖은 잔디가 마르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더라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목욕탕 천장에 물방울이 생기다. 천장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은 액화되는 거잖아. 그치? 액화. 그래서 액화되는 거라 맞는 내용이네. 아이스크림 케이크에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보관을 했대.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그럼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잖아. 그치? 그래서 승화열 흡수되니까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맞는 내용. 겨울철 과일 보관 시 물을 담은 항아리를 넣으면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뭐 응고잖아. 그치? 응고열을
방출하겠지. 응고열 방출해. 자, 그래서 상태 변화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었단 말이야. 온열치로. 그래서 7번의 답은, 자, 물을 담은 항아리를 창고에 같이 보관한다. 얘는 나가 되겠지. 나가 돼야 돼. 응고열은. 바는 승화니까 틀린 내용이네.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이제 8번 문제 봐. 위에서 다 정리를 한번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다마는 열 에너지가 뭐 되는, 바는 흡수되는 상태 변화였지. 그래서 1번은 틀렸어. 자, 2번 나라바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자, 그러면 나라바에서는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얘 뭐돼? 입자의 간격이 어떻게 돼? 얘는 냉각할 때잖아. 방출되는 것은 냉각할 때니까 입자의 간격이 감소한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틀리네요. 가라바에서는 가라바라고 하면 되지. 주변의 온도가 감소하는 건 열에너지 흡수할 때잖아. 그치? 그래서 가다마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라바가 아니다. 가다마에서는 열에너지를 흡수하니까 가열할 때야. 그래서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보면은 어떤 순수한 고체 물질을, 요거 잘 봐야 돼. 시작점,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 그러면 적어보자. A가 고체고, 온도 변화가 일정할 때는, 온도가 일정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지. 그 다음 액체 상태가 되었을 거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그리고 기체 상태 이렇게 될 거야. 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니은의 온도는 녹는 점이라고 할 거고,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기억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두면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기억은 물질의 녹는 점 아니고 니은이 물질의 녹는 점, 기억은 끓는 점이 될 거고, 순수한 물의 니은은 녹는 점이니까 얼마? 0도씨, 끓는 점이 100도씨가 돼야 되겠지? 구간 B에서는, 구간 B, 고체에서 액체가 같이 존재하는 거, 고체와 액체의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그러면 3번이 맞는 내용 되겠네. 물질의 질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상승한다. 질량하고 온도하고 관계없다.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같다. 그래서 질량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 구간 D 물었다.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로 온도가 일정하다. 액체에서 기체면은 뭐 하는 거다? 열을 흡수하는 거지. 가열할 때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다라는 거.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얘네들 마찬가지로 지금 옆에 보이는 요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워둬야지 문제가 풀기 쉬워. 그래서 제대로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 자, 10번 문제. 다음은 에탄올의 가열 시간에 따른 이라고 했단 말이야. 에탄올 나왔단 말이야. 액체 상태잖아. 그치? 그럼 얘가 액체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 기체 상태. 이때 78도가 끓는 점이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 끓는 점이다. 이렇게 둘 거야. 자, 그래서 기억. 에탄올은 78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맞고요. B 구간에서 액체와 기체가 에탄올이 공존한다. 맞지? 에탄올이 끓는 동안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은 아니고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돼야 될 거고. 에탄올의 질량이 증가하면 B 구간이 길어진다. 길어지는 거 맞아. 시간이 길어지네. 구간이 길어지네.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질량이 커지면은 끓는 동안의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조금 응용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 10번은.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11번 문제야. 다음은 어떤 액체 물질의 온도 변화를 1분 간격으로 측정했대. 자, 액체 물질이니까 자, 온도를 쭉 측정했단 말이야. 0, 1, 2부터 해서 11, 12, 13 이렇게까지 쭉 측정했더니 12하고 13의 온도가 같잖아. 그치?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졌다. 이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상태 변화할 거야. 어디에서 어디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거. 자, 12분에서 14분 구간에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한다. 맞지? 이 물질의 끓는 점은 78.3도씨이다.
물질의 입자간 거리는 1에서 2분보다 12에서 13분일 때 더 멀다. 왜? 이제 기체 상태가 존재하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분자 운동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데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12번. 일기압에서 한 액체 물질의 가열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자, 그러면 A가 액체 될 거고 B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니까 두 가지 공존할 거고 C는 기체. 이때 100도씨가 무슨 점? 끓는 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고요. 자, B 구간에서 기화가 일어난다.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기화 일어나는 것 같이 온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물질의 입자 배열이 달라진다. 그치?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니까 입자 배열이 달라질 거고 B에서 C 구간으로 넘어갈 때 입자들의 인력이 점점점 작아진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12번에도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은 어떤 고체 물질이다 라면 고체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럼 가가 고체 상태가 될 거고 나는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 그러면 다는 액체 상태가 될 거야. 다시 냉각을 하니까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과정이 될 거고 마는 다시 고체 상태가 되었단 말이야. 자, 이때 온도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가 구간의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돼야 되겠지.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다, 가깝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틀렸고 나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뭐가 일어나? 기화가 아니라 융해가 일어난 거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는 융해 일어나는 거야. 다 구간에서 수증기가 액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상태 변화. 수증기가 액체. 다 구간에서는 상태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라 구간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점점점 감소한다. 맞지? 냉각을 시켰으니까 점차 감소하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마 구간에서는 고체 상태밖에 안 존재해. 그래서 라나 나에서 서로 다른 두 상태가 공존하는 거지.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4번 문제. 고체 물질을 가열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고체 플러스 액체, 그리고 액체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면 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이때를 녹는 점이라고 할 거고. 됐지? 자, 가 구간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는 상태 변화에 이용된다. 아니지.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는 데 사용하는 거고. 나 구간에서 일정한 온도는 무슨 점? 끓는 점 아니고 녹는 점 되겠지.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녹는 점에 해당하는 거다. 나 구간에서 물질은 고체와 액체 상태가 함께 존재한다. 맞지?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나 구간에서 공급된 열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된다? 상태 변화에 이용이 되는 거다. 그치? 온도는 일정하고요. 상태 변화에 이용하는 거다. 다 구간에서 물질은 어떤 상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5번 문제. 어떤 액체 10ml를 가열하면서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했대. 액체잖아, 그치? 액체. 그러면 처음에 액체였고요. 그 다음에 액체랑 고체랑 공존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고체 상태일 거다. 이때 78도가 무슨 점? 액체에서 기체지. 미안. 기체. 78도가 끓는 점 이렇게 되겠네. 기화가 일어났어. 이 물질은 58도 아니고 78도에서 끓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번은 틀리네요. 가 구간에서 공급된 열은 1분만 상태 변화에 이용한다. 상태 변화에 이용되는 거 없어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는데 사용이 됐어요. 나 구간에서 액체 상태와 기체 상태, 액체와 기체 상태가 공존한다. 맞는 내용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다 구간에서는 기체밖에 없어요. 한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기체밖에 없고요. 물질의 기화가 진행되는 곳은 어디? 나에서 기화가 진행되는 거지. 그래서 옳은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6번 보면 물의 냉각 과정이다.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지? 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처음에 물일 거고요. 그리고 물이 뭐가 되는 거야? 얼음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얼음만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럼 A 구간에서 물이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맞고요. A 구간에서 열은 물에서 주변으로 이동한다. 물에서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상태 변화 시에만 나타나는 거야. 시에만. 그래서
A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B 구간에서 액체와 고체가 공존한다. 맞지? B 구간에서 물질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한다? 아니고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해. C 구간의 분자 배열은 A 구간보다 더 규칙적이다. 맞죠? C는 고체, A는 액체니까 더 규칙적이다. 맞아. 자, 그러면 16번에 자, 지금 보면은 2번 A 구간에서 열은 물에서 주변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상태 변화 시에 열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데 이때 온도가 낮아질 때도 뭐 한다?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열을 방출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열은 물에서 주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2번 같은 것들은 2번 같은 보기는 보기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기가 좀 안 좋은 보기야. 그래서 답은 일단 4번 될 거고요. 2번은 보기로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보기 같네. 어쨌든 확실한 건 4번이고요. 2번에서 요거 온도가 낮아질 때도 열을 방출하더라. 보통은 요것만 나와. 상태 변화 시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나오니까 요 위주로 봐주면 될 거야. 그치? 자, 17번을 보면은 그래프는 한 액체 물질의 냉각 과정이다. 그러면 얘가 액체 상태가 될 거고요. 냉각이니까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변할 거고, C는 고체 상태가 되겠네. 자, 이렇게 두고 48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점이다. 이렇게 뒀어. 자, A 구간의 물질은 A 구간에서 물질은 응고열을 방출한다. 응고열은 응고될 때 방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A 구간이라 B 구간에서 방출을 할 거고요. B 구간에서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 일어나는 거 맞지? B 구간의 온도는 이 물질의 녹는 점과 같다. 어는 점이랑 녹는 점이랑 같은 거야.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될 때 어는 점 0도씩, 얼음이 물로 될 때 녹는 점도 0도씩 이렇게 되니까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맞는 내용. C 구간에서 물질은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맞지? 이 물질의 어는 점은 몇 도? 48도씨를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8번 문제야. 일정한 양의 액체 물질을 가열했대. 그러면은 액체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액체랑 기체랑 같이 공존을 할 거야. 여기는 기체만 있을 거고요. 여기는 기체랑 액체랑 같이 있을 거고, 여기는 액체만 있을 겁니다. 자, 이 온도 무슨 온도? 끓는 점 될 거야. 온도는 끓는 점이 될 거고. 됐지? 자, A, B 구간에서는 한 가지 물질만 존재해. 두 가지 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물질만 존재한다. B, C 구간은 액체에서 기체로 된데 기화되기 때문에 열을 뭐한다? 흡수하는 거지. 열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하강한다 라고 돼야 돼. C에서 E 구간, C, D, E 요 구간이에요. 그지? C에서 E 구간. 물질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기체 상태만 존재하지. 기체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E에서 F 구간 열 방출 과정은 기체가 액체돼. 비가 오기 전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맞아요. 수증기가 물로 되는 과정. 비가 오기 전. 자, FZ 구간입니다. 액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여야 돼? EF 구간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옳은 답은 4번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19번 문제. A와 E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내는 자료에다 온도가 20도일 때 액체 상태인 물질. 자, 20도를 이제 집어넣는 거야. 녹는 점과 끓는 점 이렇게 수직선으로 긋고요. 여기가 온도가 높은 쪽, 끓는 점 쪽이, 녹는 점이 온도가 낮은 쪽입니다. 자, 20도가 어디에 들어갈까? A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들어갈 거고, B는 녹는 점보다 낮을 거고, C도 녹는 점보다 낮을 거고, D도 녹는 점보다 낮을 거고, E는 끓는 점보다 높겠네. 자, 사이에 들어갔을 때 액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일 때는 고체 상태,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일 때는 기체 상태이다. 자, 요거 알아두고요. 그럼 액체 상태의 물질은 뭐만 된다? A만 된다. 나머지 물질들도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20번 문제. 스팀 난방기야, 스팀 난방기. 자, 봐. 자, 연소를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끓어서 뭘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어. 그러면 이때 뭐 한다? 기화열을 흡수하겠지.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 주위 온도가 낮아질 거란 말이야. 방열기에서 어떻게 돼? 수증기가 물로 바뀐단 말이야. 그지? 물로 바뀌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어떤 상태? 기체 상태, B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지. 보일러 내부에서는 물이 기체로 변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되지. 보일러에서는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보일러의 물이 상태 변할 때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맞죠? 기체 상태로 변했으니까.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찬 음료수 캔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과정이잖아.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방열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알면 되겠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21번. 열 에너지 이동 방향이 나머지하다는 것은,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되는 것인지 방출되는 것인지를 보자라는 거야. 그치? 자, 분수 주변의 주위 온도가 낮아졌다. 흡수되었다. 드라이 아이스 사용하면 시원해진다. 열 에너지 흡수되는 거다. 주머니 속에 초콜릿이 액체로 변한다. 액화열이지. 그치?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한다. 열 에너지 흡수되었다. 비가 내리기 전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니까 열 에너지 방출되니까 더운 거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은 흡수되는 거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4번이 답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나올 때 어떤 얘가 흡수인지 어떤 얘가 방출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영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왔대. 그때 서늘함을 느낀대. 왜? 몸에 묻어있던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바뀌지. 그럼 이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서늘하게 느끼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기화될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기화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상태 변화 과정에서 주위 온도 낮아진다. 체온이 뺏기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거 알 수 있다. 됐지? 자, 23번 문제. 다음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활용한 일상생활의 사례들이다. 자, 물을 뿌린데 얘는 기화열 흡수. 그래서 주위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체온이 높을 때 미온수로 몸을 닦는다. 기화열 흡수. 그리고 도로에 물을 분사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도 기화열 흡수. 전부 다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니까 부피 증가하고요. 기화할 때죠. 기화할 때. 그리고 액화할 때는 열 에너지 방출하는 건 맞아. 근데 여기는 기화열을 흡수니까 틀리네요. 기화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맞아요. 액화할 때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3번하고 4번이 맞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온도를 낮춰주는 거잖아. 그지? 체온이 높을 때 몸을 닦아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낮춰주더라. 주위 온도를 낮춰주더라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됐지? 자, 24번 문제. 에어컨의 기본 구조야. 그러면은 봐. 증발된다는 것은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되는 거잖아. 액체 상태 기체로 되면 기화열이 흡수가 되니까 주위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찬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압축기, 응축기야. 얘는 기체에서 액체 상태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액화열이
방출이 되지. 그래서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실외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실내기 내부의 냉매는 액체에서 기체 상태로 변해잖아. 그러면 냉매는 증발기를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죠? 실내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응축기, 압축기, 응축기 돼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냉매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은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지 기화열이 아니라 증발기에서 액체 냉매가 기체 냉매로 상태가 변하는 거 맞지? 증발기에서 응고열 아니고 뭐 기화열이 흡수되는 거지 방출되는 것도 아니야. 실외기에서 기체 냉매가 액체로 바뀌는 거지 고체 아니고 액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옳은 답이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5번 문제. 두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출입. 알코올 성분을 손소독제에 바르면 손에서 시원함을 느낀다. 그럼 얘는 기화열 흡수 이렇게 되겠네.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면서 기화열이 흡수되기 때문에 주위 온도가 낮아진다. 자, 이누이트는 이글루 내벽에 벽에 물을 뿌려 실내 온도를 높였다. 그러면 물이 뭐가 돼? 얼음이 되는 거야. 응고열 방출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래서 기하열 흡수랑 응고열 방출되는 1번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테스트 문제 풀이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특별히 많은 건 없어. 그래서 상태 변화에 대한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이때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렸다. 그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상 물질의 상태와 열 에너지 테스트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